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오늘은 하목요일만 수업하는 수영장에 왔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2달 수업, 2달 쉬고 하여 1년에 총 6개월만 합니다. 회원님들이 오기 전 물온도, 레인 개수, 수업을 하면서 애로사항 등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 일찍 왔습니다. 저는 수영 수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차가울 경우 회원님들이 가만히 멈춰있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도 몸이 추워지고 덜덜 떨린다면 움직이는 욕구가 먼저 생기지 귀담아 뭔가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의 온도는 27에서 28도 정도. 다른 수영장과 비교하여 물이 차가우며 현 시간대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차가운 물 상태로 수업을 해 나가야 할 예정입니다. 몇 번의 다이빙과 헤엄을 쳐보니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이즈가 딱 나오는데요. 이런 찬물에서는 과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요? 자, 가장 먼저 동적인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의 온도가 매우 차가울 경우 목 돌리고 손목 돌리고 하는 정적 준비 운동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경우 몸을 이동시켜 큰 근육이 다리에 자극을 주며 동적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몸이 경직이 되면 안 됩니다. 몸의 체온을 올려 물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져야 물의 거부 반응이 줄어들고 운동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물 공포증이 있는 신입 회원은 벽을 잡거나 벽면 가까이에 이동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다리에 큰 동작을 가져가면 다리 근육을 쓰는 동시 주변 수영장 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 스스로 필요한 동작을 만들도록 꾸준히 유도해야 됩니다. 자, 준비 운동을 했다면 가장 기초 동작인 앉아서 발차기를 해봅시다. 평소 허벅지 근력이 부족한 분들을 빠르게 지칠 것이며 다른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은 더 강하고 유연하게 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때는 발가락을 눕히고 허벅지와 발등 위주로 차야 됩니다. 오늘은 3분 중에 2명이 물 공포증이 있습니다. 각 요구되는 수준과 훈련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요. 진도를 전체적으로 본인의 수준에 맞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코로 공기를 빼야 하는데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속에서 코로 공기를 하고 거품이 나오는 것을 3에서 5초 요구를 했지만 머리를 숙인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겨서 금방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증거죠. 신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 적응이 되도록 지금부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공간과 시범이 가장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에게는 꾸준하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의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도 미리미리 보여줍니다. 이것을 잘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죠. 양팔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누구든 뜰 수가 있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앞쪽으로 당겨오면 서 있을 수 있다는 시범과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또 강조해야 됩니다. 곧 1주, 2주 정도 지나면 앞으로 누워 발차기도 배울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저거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 2달 동안 우리의 신체로 저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무조건 가능하지요. 다만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감이 사라져야 배우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단 집에 보내고, 자,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고 공기를 충분히 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며 겁이 나기 때문에 시도를 못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오늘 겪었던 감정과 수업 내용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황을 조성해야 자신감이 붙고 스스로 시도하려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을 물에 받고 코로 공기를 내뱉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됐는지 봐달라는 모습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짧은 칭찬과 동시에 다음 과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머리 숙임과 코를 잘 뱉었는데 이번에는 정수리가 물 밖에 나오지 않도록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눌러줍니다. 머리를 숙이면 이렇게 두 다리가 뜬다. 그리고 과감히 숙이고 누워서 발차기에 도전 더 해봅시다 라는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머리 숙여서 코로 내뱉기, 그리고 물 밖에 나오는 순간 푸아 하고 코와 입으로 내뱉어 주고 다시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기, 연결 동작이 나오도록 시범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동시에 할 경우 체력적 소비가 크기에 숨을 잘 내뱉고 마셔줘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무릎을 펴는 습관과 동시에 발등을 눕혀 수면에서 위아래로 차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줘야 위아래로 눌러줄 경우 이 정도까지 내려서 다리를 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발을 차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위아래 폭이 커서 힘들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 근육이 환경에 맞춰 적응만 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도 자주 이야기해줘야 돼요. 매달 1일이 되면 신입 수영 회원님들이 들어옵니다. 어쩌보면 매달 똑같은 말과 똑같은 방식에 지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상황에서 매달 더 성장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뿌듯하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티칭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는 알아듣기 쉬운 단어와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하고, 나이가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 귀가 안 들릴 수 있기에 목소리는 크게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이야기하여 중요한 내용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 내용을 계속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한 회원은 재차 또 반복하며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지요. 이 과정을 10년 이상 하다 보면 이 회원을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가장 효율성 있을지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방법이 맞고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훈련 방법과 티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연차가 흐르고 수업 데이터, 정보가 쌓일수록 수영을 가르치는 일이 나의 적성에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며, 오늘은 어떤 방식의 수업이 될지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보다 지속적인 열정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 이를 통해 얻는 유능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정,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느낌, 이런 감정이 모여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속 열정이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